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수업을 브랜딩하라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말하는 브랜딩은 소비자와의 어떤 진실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브랜드의 신뢰를 유지해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브랜딩 과정이 저희 교사들이 학생들과 그 수업 교과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과정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의 첫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 교과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과의 목표와 학생의 욕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제가 수업을 기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킬이라고 하죠. 어떻게 실행했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의 과정에서 실행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급별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저는 미술창작이라는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집중 이수제라서 주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인문사회 계열 진로 탐구와 관련된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표현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그리고 타 교과 수행평가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PPT라든지 인포그래픽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작업들이 그 수행평가 과정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표현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미술 선생님들 다 공통적인 수업 환경이시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DSLR, 그러니까 한반 기준으로 DSLR 카메라가 2인당 한 대씩 활용할 수 있게끔 구비가 돼 있고 정보 교과와 수업 시간을 조율을 해서 컴퓨터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를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표현 방법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확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개인과 모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분절화된 기능 위주 중심의 수업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잘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요번 한 학기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SNS 그죠?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SNS에서 표현하는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의 이 프로젝트의 명을 미래의 별이 될 나를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되게 유별나다 유별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유별난 게 아니라 미별나다. 그래서 미별나 프로젝트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별라 프로젝트에는요, 큰 세 가지의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자신의 일상을 포토록으로 담아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꿈을 SNS 프로필로 담아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관심을 움직이는 썸네일을 제작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한 학기의 과정을 다 모아서 자신의 과정을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제작을 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실행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주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토로그하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면 단편적인 이미지로 이제 지나가고 저는 SNS 프로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포토로그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화면의 구체적인 심화된 그러니까는 제가 제시하는 저는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 나갔는지 보시면은
요런 어떤 색이랑 형을 탐구를 해서 제가 제시한 표현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이미지화 시킨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이미지에다가 간단한 문자를 더해 가지고 디지털 포트폴리오 그 포토로그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포토로그를 보여드리자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으로 제작하는 과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포토로그를, 한 편의 포토로그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활동은 SNS 프로필로 표현하는 꿈인데, 요 부분은 과정들은 어차피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기 유발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SNS 시대의 이 프로필은 우리한테 지금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이 SNS 프로필이 어떤 미국의 어떤 기업에는 그 지원자 SNS 프로필을 참고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프로필이 이제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것도 능력이 되는 시대다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SNS 프로필, 혹시 유형 중에 선생님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공감한 거는, 저희 엄마도 저래요. 우리 엄마 SNS 프로필하고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형, 마덜형. 네. 이 수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약간 그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학교에서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 꽃들이 있는 프로필들이 막 다 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SNS 프로필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막연히 꿈을 표현하자가 아니라 2031년이라는 시간을 기점을 잡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31년이 되는 해가 27살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27살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꿈을 좀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031년이라는 시간을 기점을 잡아서 표현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요소는 우리가 상태 메시지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27살의 자신을 표현하는 문장, 그리고 요즘 다들 부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부캐 없는 사람도 없다던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 별칭, 부캐, 그런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 해시태그 5가지, 그런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그런 다음에 반응 형태 아이콘 디자인, 이렇게 필수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문자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간단한 드로잉을 통해서 자신의 프로필에 맞는 반응 형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는 드로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작업인 그러니까 사진 작업을 활용을 해서 포토콜라주 다양한 재료들을 더해서 포토콜라주로 이런 SNS 프로필 이미지를 제작을 하는,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 구성된 요소들을 다 합쳐주는 미리 캠퍼스 앱을 통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을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 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간에 미술이라는 작업에서 보면은 가장 쭈뼛쭈뼛 거리는 게 저 못 그려서요. 그러면은 선을 하나 긋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되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도 당장 뭐 손 그려봐 이러면은 되게 난감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는 거에 대한, 그리고 끄적끄적 거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용감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드로잉 작업을 먼저 쉽게 다가가는 활동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비주얼 싱킹 온라인 수업으로 비주얼 싱킹, 이제 간단하게 사람도 그려보고 물건도 그려보고 표정도 그려보고 동작도 그려보는 비주얼 싱킹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개별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듬으로 우리 중학생들한테 예전에 얼마 전에 핫했던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좀 이렇게 차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캐치마인드 게임을 진짜 이게 들어가서 초딩, 중딩들하고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초딩과 중딩들이 이렇게 드로잉을 잘할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서 정말 엄청 댓글창에서 욕을 먹었거든요. 뭐냐, 너 뭐냐,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왜 이렇게 느리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엄마 미술 선생님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접근을 해가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드로잉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모든별로 구글의 젠보드 M을 활용을 해서 캐치마인드 게임 형식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게임을 진행을 했고,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로잉으로 놀아봤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드로잉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핫했던 범 내려온다 뮤비에서 동작들을 모든별로 배분을 모듬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끼리 동작별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 동작들을 그려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리무브 비지라는 앱을 활용을 해서 배경을 제거해서 젠보드에서 이제 모든별로 만나가지고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이거 범 내려온다라는 안무를, 특징적인 안무를 다 담아낼 수 있고 타이틀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드로잉을 먼저 일단은 내 생각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를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SNS 프로필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제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미리 캠퍼스라는 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미술사 수업을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SBS에서 요즘 핫한 프로그램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상당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당히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대미술 이야기라는 형식을 차용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현대미술 사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활동들을 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기 모듬에서 선정한 작가의 화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듬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그 미리 캠퍼스 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 현대 미술 작가라면 어떤 SNS 프로필을 디자인해서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고, 이거는 이제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 패들렛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작품평을 남겨준다든지 감상평을 남겨준다든지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지금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큰 흐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익힌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SNS 프로필 디자인에 필요한, 자신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제작하는 수업들을 사진을 활용을 해서 자기 사진을 확보하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까 그 상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드로잉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또 이제 만나가지고 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포토콜라주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포토콜라주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자기의 27살 SNS 프로필에 실릴 이 포토콜라주 작업을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온오프라인 수업 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앞에서 이제 그 제작되었던 많은 요소들을 이제 자기가 구글에 전부 다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다 다운을 받아서 미리 캠퍼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27살을 이야기할 수 있는 SNS 프로필을 디자인을 하고, 요번에는 서로의 감상평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패들렛에서 자신의 작품 이미지에 대한 의도나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패들렛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SNS 프로필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신의 27살 꿈을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의 단계로 현재의 관심이나 미래의 관심이나 이런 자신의 관심사를 움직이는 썸네일로, 우리 학생들 요즘 유튜브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그로 끈다, 어그로 당했다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했더니 그 썸네일에 나타난 그 이미지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보고 들어갔는데 완전 깡인.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억울로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썸네일이 왜 중요한지 한번 썸네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썸네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앞에서 이제 미별라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고 썸네일은 어떤 것인지, 썸네일의 종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기유발 수업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야기 형식의 썸네일을 만들어 볼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 형식의 썸네일에는 이러한 필수 구성 요소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그런 어떤 저랑 이제 수업의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화면에서 이 필수 구성 요소들을 어떤 식의 레이아웃을 잡아서 디자인할 것인지 한번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의 수업에 와서 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교과하고 수업 조율을 해서 저는 한 요 시기에 컴퓨터실 수업을 할 겁니다. 라고 조율을 해서 그 시기에 이제 좀 이제 정보교과는 이제 피해 주시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실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포토샵, 레이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들을 먼저 숙지를 자기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찍어온 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이 숙지가 됐으면은 이제 포토샵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는 썸네일을 지금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요렇게 앞에서 말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자신의 작업들,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남자친구가 자신의 한 학기 작업을 이렇게 모든 자기가 했었던 이미지 썼었던 뭐 이런 소스들까지도 다 모아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한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진행한 작업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어보는 시간을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저는 한 학기 동안 학생의 활동과 그런 다음에 그 학생의 강점 그리고 발전한 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과 획득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정말 그 수업 평가를 받는 그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그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의도했던 수업의 내용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을까라는 부분들도 저도 알아야지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 학기마다 수업이 끝나면 무기명으로 수업 설문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의도했었던 자신의 진로를 시각화하고 내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 다양한 매체, 미술의 범위를 확장시켜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그래 내가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좀 약간 으쌰으쌰하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학기 때는 저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저를 울컥하게 했던 글을 어떤 학생이 남겨줬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라고 적어줬는데 정말 이해하시죠? 그 학교에 그냥 내 아이가 학교에 와 있다 생각하고 정말 100번을 참자 넘기고 아이가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그래 하면서 답변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가갔구나 라는 그래도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선생님들 지금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쭈뼛쭈뼛 하고 있었는데 발을 탁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막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하고 교사고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왜 여과 없이 오는 그 피드백 그래서 상처받고 그런 다음에 고민도 하고 하면서 수업도 조율해 나가시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까 왜 앞에서 오전에 그 충남대 오기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시간이 갈수록 되게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소스들을 엮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기획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수업들 지금 너무나 노력의 결과물이시고 너무나 다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나만의 수업으로 조직을 할 수 있다면, 기획을 할 수 있다면, 실행을 할 수 있다면 더 이렇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네이버 블로그 이제 네이버 초록색 창에 가셔서 아는 미술쌤이라고 치신 다음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방금 제가 진짜 간략하게 진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썸네일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너무 얇아서 부담이 돼서. 댓글 쓰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쓰기 기능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러면은 그 알림을 통해서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혹시 필요한 자료들을 그 댓글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썼던 뭐 수업 동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